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 과연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수는 출산율에 따라 좌우됩니다. 출산율이라고 한다면요, 보통 2.1명 정도를 낳는다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학계 출산율 저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0.83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수가 급감하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에는요, 2,500만 명 정도 됐고요. 80년도에는 3,800만 명, 2000년도에는 4,700만 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5,184만 명이고 그 이후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2070년도에는요, 3,766명으로 줄어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대비 2070년도에는요, 무려 27.36%나 감소가 됩니다. 다음은 인구 성장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도에는요, 2.97%, 그리고 1980년도에는 1.56%, 2000년도에는 0.84%고요. 2020년도에는 겨우 0.14%만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40년도에는요, 마이너스 0.35%, 그리고 2070년도에는 무려 마이너스 1.24%를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구의 증감은 사망자 수하고 출생자 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겠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그랬을 때 인구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도에는요, 출생자 수가 66만 명, 사망자 수는 24만 명, 따라서 4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도 39만 명이 늘어났는데 2020년도에는요, 그것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죠. 돌아가신 분이 더 많습니다. 31만 명이고 출생자 수는 그보다 작은 3만 명 정도 작은 27만 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2040년도에는요, 사망자 수가 무려 24만 명이 늘고요. 그 다음에 2060년도에는 56만 명, 그 다음에 2070년도에는 51만 명이 더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구수는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죠. 자, 이번에는요, 연령대별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에는요, 14세 이하자들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42.3%고요. 65세 이상 인구는요, 굉장히 적었죠. 2.9%. 그것이 1980년도에는요, 14세 이하자는 34%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3.8%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2020년도 기준 보면요, 14세 이하자는 12.2%로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수는요, 15.7%로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 다음에 2070년도를 보면요, 14세 이하자는 7.5%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되다 보니까요, 1960년도 대비 2070년도를 보면요, 14세 이하 인구하고 65세 그 이상 인구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학년별 인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초등학생 학생 수가 400만 명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중학생은 뭐 187만 명, 고등학생은 217만 명이고요. 대학생이 무려 327만 명이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138만 명이 학생이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70년도가 되면요, 전체 학생 수는 328만 명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400만 명에서 100만 명 수준으로, 그 다음에 대학생 수준도 320만에서 100만 명 순으로 거의 뭐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요, 당연히 학교가 줄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교사나 교수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요,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생산 연령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전체적으로 3,3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70년도에는요, 반토막 납니다. 1,737만 명이 되다 보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령 인구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는요, 339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815만 명. 그 다음에 2040년도에는요, 무려 1724만 명이고요. 2070년도에는 1747만 명이나 됩니다.
거의 인구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46.3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의 중위수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0세부터 뭐 살아있는 10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가운데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43.7세 정도가 됩니다. 장년층이 되겠죠. 그런데 2070년도가 된다면요, 62.2세가 됩니다. 노년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숫자를 말하는데요. 1960년도에는요, 100명이서 노령 인구 5명을 부양하면 됐습니다. 굉장히 수월했죠. 근데 2020년도에 돼서 100명이 22명을 부양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각박해졌죠. 그러나 2070년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뭐냐면요, 한 사람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OECD 국가의 총 부양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이 한국인데요. 현재 수준은 낮은데 굉장히 높아졌죠. 그거 뭐냐면요. 2020년도 대비 2070년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총 부양비가 한 명당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구 피라미드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세 이하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 형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변화가 됩니다. 뭐냐면요.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요. 어떻습니까? 마름모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070년도가 된다면 건장한 남자의 모습이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결국 65세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도 전후로 해서 해방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인구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급감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 전후로 해서요,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것이 70년대 초반까지도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구수 산하 제한 정책들이 있었죠. 1980년도 내외로 해서. 그래서 약간 감소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출산도 지연되다 보니까 인구수가 격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수는 급감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수 추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출산율을 또 높이는 방법은 각종 정책에서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식의 전환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보완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